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 계속 그동안 이게 백신하고 잠깐 상관없는 얘기 할게요. 저는 8대 0이라고 당연히 인용된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 하도 너무 주변에서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인용이 됐으면 좋겠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게 과거에 이미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탄핵을 했고, 그냥 거기도 8대 0 인용이 됐죠. 그때 9대 0이었습니까? 하여튼 전원일치였나? 하여튼 인용이 됐어요. 네. 그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전 정권이 보수 정권이었어요. 네.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있었다. 저는 사법부가 당연히 이게 한쪽으로 이제 치우쳤다, 이제 좌경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탄핵 판결을 했는데도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다수당이 야당 민주당이에요. 그게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탄핵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게 이제 사법적인 문제잖아요. 법적인 문제잖아요.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입증을 하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 입증을 하고 나서도 과연 사법부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 여기 아니니까, 이게 밖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를 쳐요. 왜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도 이게 우파가 좌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우파가 우파 눈치를 봐야 돼.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이 단체들도 많고 이렇게 많지만, 저는 이 가는 방향 자체가 다 잘못됐다.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서부터 10까지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정, 상식, 정의, 도덕, 윤리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원칙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공정한 결과, 정의로운 결과, 이거를 바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무엇을 제대로 바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권리가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 내 가족,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그분들의 권리,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거고, 저 사람들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찾으러 나와야지 왜 다른 사람, 대통령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를 못 찾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잖아요. 벌써 세이브 코리아 보십시오. 집회 다 취소했어요. 저는 늘상 지금 대통령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 이후다. 그 이후에 인용이 되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돼요. 인용이 됐잖아요. 만약에 기각이 됐다. 기각이 되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레임덕이다, 완전 대두덕이라 하겠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힘 실어주려고 또 뭔가 해야 되고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미 뭐 통과된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통과가 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이제 또 싸울 것인가? 뭐 저희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저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또 이제 어쨌든 통과가 돼서 또 어쨌든 간에 그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생겨요. 10명이 됐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어쨌든 간에 혜택을 받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하면 나쁜 놈 되는 거죠. 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명이라도 더 그 법의 혜택을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법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단체가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어떤 싸움을 해나갈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여기에서 만족을 할지. 왜냐하면 시행령이 또 남아 있어요. 이 감염병 예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은 이제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특별법이 새로 그냥 없는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감염병 예방법에 이 특별법 규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질병청이 합니다. 질병청. 시행령은 질병청이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이렇게 해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그 법안을 시행령에 어떻게 집어넣을지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은 질병청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싸울지.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이 뭐 통과가 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절반 정도는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렵다. 만약에 제가 틀리면 저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저는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제가 맞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피해 보상이 완료가 되고 권리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똑같이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뭐 이게 특별법 반대, 제가 뭐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못 보면 당신이 책임지냐? 저 책임 못 지죠.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반대를 못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2,800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이. 그리고 중증이 18,000명 가까이 돼요. 17,800명 정도 되잖아요. 절반이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까? 그거 하나 딱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2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왜냐면 지금 2,780명, 뭐 절반 나누면 대충 한 1,300명 정도 되죠. 1,350명 되잖아요. 1,350명 그것만 해도 6천억이에요. 사망자. 18,000명의 중증. 제가 그 질병청에서 100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00억이면 중증은 대충 1인당 1억 정도를 계산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9명 하면 그게 한 40억 정도 되고, 나머지 60억이 52명 하면은 대충 1인당 한 1억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조단입니다. 과연 그거를 기재부에서 오케이 했을까요? 질병청 1년 예산이 2조 정도 됩니다. 자기들 예산보다 더 많은 피해 보상 금액을 기재부에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근거를, 제 주장이 맞다는 근거를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병청이 첫 해에 우리가 이제 이제 피해 보상 신청을 하잖아요. 피해 보상 신청을 할 때 첫 해에 피해 보상 예산이 반영된 게 300억이었어요. 그때 300억이었단 말이에요.
이슈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라. 물론 10%밖에 안 썼습니다. 나머지 다 반납했어요. 네. 정부 예산은 반납하면 필요 없구나 내년도 반영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피해 보상 금액을 2조를 반영을 해주겠다. 네.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논리예요. 거기다가 유상범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지영미 질병청장 앞에 놔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했어요. 질병청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 100억 정도 책정이 될 거라고. 그럼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반이 피해자, 사망자, 중증자, 그 다음에 경증도 있잖아요. 이 절반이 피해 보상을 받을 거라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거를.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 이렇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그냥 명확한 거잖아요. 네. 조단위 예산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네. 없어요. 얘들은 백신을 사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2조를 씁니다. 2조. 지금까지 쓴 돈이 2조. 네. 2조면 피해보상 다 끝나잖아요. 백신 사다가 버려도 피해보상은 못 해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4년을 그렇게 끌었는데 갑자기 질병청이 딱 바꿔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해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우리가 왜 그동안 왜 싸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단체가 참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그 단체가 해왔던 길에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초기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 고생의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피해자들, 유가족들 나와가지고 길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결과에 만족을 한다. 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저는 뭐 특별법이 통과돼도 우리가 지금 소송하시는 분들 민사 12명, 행정 8명 못 받아요. 네,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적 개연성을 42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42일 아닙니다. 42일 적용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뇌출혈 이틀인가 3일 합니다. 질병마다 시간적 개연성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냥 얘들은 42일 이내라고 포장을 해요. 왜냐하면 6주예요. 6주가 의학적으로 급성기입니다. 급성기. 6주 지나면 만성으로 봐요. 만성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6주로 나눈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래놓고 질병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 위험 구간을 42일로 설정을 했느냐? 아닙니다. 28일로 설정했어요. 4주. 얘들은 28일을 초과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고민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근거가 말을 해줍니다. 질병청은 우리가 타도의 대상이에요. 타도의 대상.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최근에 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 선관위도 가족회사가 들통이 났죠. 식약처 뭐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약처에 오씨가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씨가 그렇게 많은 성씨가 아닙니다. 식약처에 그 당시에 오유경 식약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씨만 한 그때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명이 넘는 걸로 명단이 딱 나왔어요. 명단이. 그것만 보더라도 식약처는 명확한 가족회사고 명확한 카르텔이다. 뭐 이씨가 뭐 50명 있다. 이씨는 우리나라 김이박 순이죠. 김이박, 최, 뭐 이렇게 이 성씨가 많은 순대로. 뭐 김씨가 뭐 그 정도 됐다. 이거 뭐 원래 우리나라에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오씨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뭐 이래저래 다 따지면 한 600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 오씨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식약처에 뭐 예를 들어 뭐 식약처가 제가 몇 명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씨가 50명이다. 이거는 분명한 그 의심할 만한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저는 이게 우리는 지금 소송을 통해서 이 인과성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 요거는 뭐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밝혀지기 전까지는 할 말이 없죠. 예. 선관위 가족회사라는 거 들통나기 전까지는 음모론이지.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음모론이라도 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합리적 의심 뭐 이런 거. 예. 네, 그런 걸로 치는 거죠. 이게 이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서 분명히 또 좌우를 떠나서 얘들이 우리한테 접촉을 해올 것이다. 네. 분명할 겁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저는 뭐 별로 저는 뭐 다 만나줄 거예요. 다 만나줄 거예요. 네. 다 만나고 대신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네. 네, 누구도 지지는 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우리 지금까지 이게 저희는 이 집회가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네. 해오면서 정치인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네. 뭐 변화를 기대한다거나 우리의 어떤 이 싸움의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아무런 없지만 노는이 장독 깬다고 한번 만나보죠. 네. 네. 그게 다입니다. 그거 이상은 바라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득이 되는 건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일이 이제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다는 거 그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정치인 이 새끼들 만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류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권리,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못해 이게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제 그것도 이제 지쳤어요. 지쳤다기보다 이제 저는 이제 소송 또 변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한 제가 그동안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서 이런 걸 받은 게 이런 데 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명에 대해서 이제 논문 그것도 이제 또 읽어보고 분석해가지고 이 질병이 이렇게 됐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요 소송에서 우리의 이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할 것이고 그동안 이렇게 좀 조용해질려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도 사람은 좀 적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시끄러워도 사람 많은 게 우리는 낫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 저는 사실 이렇게 기대한 게 없기 때문에 딱히 실망하진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말 큰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실망감을 이제 화로 바꿔가지고 그 화의 대상이 누군지 선관위, 식약처, 질병청,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잡것들의 악행들을 낱낱이 밝힐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우리가 떠오르기를 우리 백신 문제가 떠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이 집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2년 동안 맨날 똑같은 얘기 했는데 더 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명이 이제 포항 서울 매주 왔다 갔다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집회들이 이어지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있었지. 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모습을 각인을 시켜가지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딱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진실규명, 진상규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한 가지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이 실망도 큽니다.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이 권리 회복이 그렇게 쉽습니다. 정말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나라에서 우리의 정말 우리는 정말 여기 예원이 호준이 슬비 12살 14살 16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비명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권리를 되찾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평생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권리 회복,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